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위한 AI 인프라 여행 2권 파트 10. 안녕하세요. 스카이넷프레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는 법을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배웁니다. 이번 영상부터 3부 운영의 기술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도구, 알렘 매니저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운영 파트의 첫 번째 편입니다. 알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정돈되어서 결국 운영자의 이메일에 도착하는지 그 전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설정 파일 한 줄 한 줄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까지 짚어드릴게요. GPU 온도가 80도를 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알릴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두 도구가 일을 나눠 맡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30초마다 룰을 평가해 조건을 만족하는 알람을 만들어 알렘 매니저로 밀어보내고, 알렘 매니저는 받은 알람들을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정돈해서 이메일이나 슬랙으로 전달합니다. 시계열 평가와 알림 라우팅,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이에요. 인프라 버전의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알람 룰은 야물 파일 한 덩어리입니다. 네 가지 키만 알면 어떤 알람도 읽을 수 있어요. EXPR, 즉 익스프레션은 프롬QL 표현식으로 조건을 정의합니다. 결과가 비어있으면 조건 불만족이에요. 포는 조건을 만족한 상태가 얼마나 오래 유지돼야 실제로 알람을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라벨은 알렘 매니저가 라우팅과 그룹핑에 쓰는 메타데이터이고, 애노테이션은 사람이 읽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포키예요. 조건이 만족됐다고 바로 알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돼야 비로소 발화합니다. 잠깐의 온도 스파이크에 운영자가 새벽에 깨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예요. 자, 보세요. 알람은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3단계가 있는 상태 기계입니다. 평소에는 inactive, 즉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조건이 만족되면 바로 발화하는 게 아니라 pending, 즉 대기 상태로 먼저 진입해요. 그리고 포에 설정한 시간이 다 채워져야 비로소 파이어링이 되면서 알렘 매니저로 전송됩니다. 예를 들어 5분 룰에서 29초 만에 온도가 내려가면 알람은 펜딩 단계에서 멈추고 운영자는 깨지 않아요. 이게 포키의 진짜 가치입니다. 반대로 조건이 해소되면 파이어링에서 인액티브로 돌아가면서 리졸브드 알람이 발송됩니다. 디스크가 80%를 넘은 뒤 90%, 95%까지 차오르고 그게 4대 서버에서 동시에 발생하면 1시간에 이메일 12통이 옵니다. 운영자는 결국 알람 피로에 빠져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이를 막는 무기가 셋이습니다. 그룹화, 억제, 반복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운영자가 알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룹화는 알람의 수 자체를 줄입니다. 그룹 바이와 그룹 웨이트를 설정하면 같은 종류의 알람이 여러 서버에서 동시에 와도 30초를 기다렸다가 한 통의 메일로 묶어줘요. 억제는 의미 없는 알람을 차단합니다. 서버 자체가 다운된 상황이라면 그 서버의 GPU 온도 알람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니비둘즈가 이런 중복 알람을 막아줍니다. 반복은 반대로 해결되지 않은 알람이 잊혀지지 않도록 리핏 인터벌 설정으로 주기적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크리티컬 알람은 1시간, 일반 알람은 4시간에서 12시간 사이가 적당합니다. 셋이 함께 작동해야 비로소 알람이 신뢰할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 랩의 얼러트 YML에는 총 25개의 룰이 담겨 있습니다. 하드웨어 그룹이 GPU 온도, 전력, 서버 CPU 온도, NVMe 온도 등 8개로 가장 많고요. 네트워크, 올라마, 모니터링 자체 감시, 스토리지 순으로 이어집니다. 재밌는 건요, 모니터링 도구 자체도 감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가 죽어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 이걸 막기 위한 룰 4개가 따로 있어요. 한국에서 이메일 알림을 보낼 때 네이버 SMTP가 스팸 필터에 걸리는 비율이 가장 낮고 무료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일반 비밀번호는 SMTP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메일 환경 설정에서 팝3 및 SMTP를 활성화한 뒤 앱 비밀번호 16자리를 발급해야 해요. 이 비밀번호는 한 번만 보이니까 반드시 저장해두세요. 그리고 포트 설정에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465번 포트는 처음부터 SSL로 암호화된 연결을 씁니다. 그런데 알렘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스타트 TLS를 시도하려 해서 두 방식이 충돌하면 연결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스마트 호스트를 465번으로 설정할 때는 반드시 SMTP, require, TLS를 false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빠지면 커넥션, unexpectedly closed 에러가 납니다. 구글 SRE 책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증상에 알람을 걸어라. 원인에 걸지 마라. 어떤 뜻이냐면 디스크가 가득 찬 건 원인 중 하나일 뿐이에요. 네트워크 문제나 다른 이유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람은 서비스 응답이 늦어진다는 증상에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알람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뭘 하라고? 라고 되묻는 알람은 잘못된 알람입니다. 모든 알람에는 런북 링크, 즉, 이 알람을 받으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의 안내를 애노테이션에 달아두세요. 그리고 6개월간 한 번도 발화하지 않은 알람은 조건이 너무 엄격한 건 아닌지 분기마다 검토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프로메테우스가 평가하고 알렘 매니저가 정돈해서 보내며 그룹화, 억제, 반복 3가지 무기로 알람 폭풍을 길들인다. 다음 편 파트 11에서는 매트릭의 짝꿍, 로그를 다룹니다. 매트릭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준다면 로그는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답해줍니다. 로키와 프롬테일로 31치 로그를 검색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해볼게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위한 AI 인프라 여행 스카이넷프레스였습니다.